백만장자는 논쟁을 위해 온통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가 배운 것은 그를 핵심으로 흔들었다. 새로운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댓글에서 당신이 어느 도시에 사는지 알려주세요. 민주는 종로구의 도시 불빛 위로 높이 솟은 웅장한 펜트하우스에 앉아 손에는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아래의 세상은 작고 하찮아 보였다.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43세의 민주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였고 민준 엔터프라이즈의 CEO였으며 하이파이 세계에서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는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부, 권력, 영향력이었다. 그러나 그의 맞춤 정장과 세련된 이미지 아래에는 수년간의 도전받지 않는 지배력에 기반한 흔들리지 않는 오만함이 있었다. 민준의 사회적 관계는 그의 성격을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엘리트주의적이고 자화자찬적이며 일상생활의 현실로부터 깊이 고립되어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악명 높은 칵테일 파티 중 하나를 주최했는데 그 파티에는 도시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값비싼 샴페인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호화로운 공간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화는 투자 거래, 호사스러운 휴가,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독점적인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군중 속을 수월하게 움직이며 인사를 나누고 감탄에 젖어 있을 때 그의 오랜 친구이자 가끔 나이버린 서준이 대리석 바에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민준이군요. 서준이 말하며 잔에 담긴 와인을 돌리면서 빙긋 웃었습니다. 항상 완벽한 삶을 사는 남자죠. 민준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보다 덜한 걸 기대하겠어요. 서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말해봐요. 질린 적이 있나요? 똑같은 파티, 똑같은 사람들, 글쎄요. 모든 게요. 민주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바에 기대 앉았다. 피곤해? 별로. 잘 되는 걸 왜 바꿔? 서준의 미소가 더 커졌고 눈에 장난기가 번쩍였다. 너무 예측 가능해. 민준아. 제국을 건설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너를 놀라게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벽도 쌓았어. 도전을 갈망하지 않아. 민주는 고개를 기울였다. 호기심이 생기지만 조심스러웠다. 어떤 종류의 도전? 서준은 더 가까이 기대서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진짜 도전이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밖에 있는 거야. 내가 샀거나 조종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무언가나 누군가. 민주는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웃었다. 그런 건 없어. 아, 있을 것 같아. 서준이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다. 사실, 내가 걸 거야. 내기라는 단어는 민준의 주위를 갈고리처럼 사로잡았다. 그는 치열한 경쟁심이 있었고, 서준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의 삶은 계산된 승리의 연속이었고 그 승리 하나하나가 그가 어떤 장애물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다. 내기는 뭐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어조는 태연했지만 그의 흥미는 고조되었다. 서준은 디자이너 옷을 입고 빈티지 와인을 홀짝거리는 손님들이 있는 방을 가리켰다. 우리 둘 다 당신이 어떤 타입인지 알고 있어. 민주. 당신의 이 세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점고,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들이지. 하지만 내가 정반대인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면 어떨까?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반대라고 정의해.
서준의 미소가 웃음으로 바뀌었다. 당신이 틀에 맞지 않는 사람. 당신의 기준에 따라 전통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속임수도, 허점도 없습니다. 민주는 잔을 내려놓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도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게임,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조건은 터무니없었지만 그것은 단지 그 전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준이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준 엔터프라이즈즈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은 실패합니다. 글쎄요. 항상 이기는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평판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습니다. 대화는 바뀌었지만 그 내기는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게임에서든 이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고 이번 게임도 비록 색다르기는 했지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민준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다음 주에 민준은 팀을 움직였다. 그의 개인 비서 지우는 신중하게 잠재적 후보자 목록을 작성했다. 민준의 세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서준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여성들이었다. 민준은 초연한 호기심으로 프로필을 훑어보았고 각 이름과 얼굴은 협상해야 할 또 다른 거래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서연. 그녀는 그의 이상형에 부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즉시 눈에 띄었다. 풍만하고 곡선미 있는 몸매를 가진 36세의 흑인 여성인 서연은 소외된 지역 사회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상류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사치에 관심이 없었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민주는 빙긋 웃었다. 그녀는 그럴 것이다. 그는 그녀의 비영리 단체와의 잠재적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회의를 주선했다. 서연이 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을 때 민주는 그녀의 존재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차분한 자신감으로 몸을 가졌고 그녀의 자연스러운 컬은 따뜻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전문적으로 옷을 입었는데 민준이 익숙했던 여성의 세련된 완벽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 씨.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지위의 남자가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은 예에 바르기는 했지만 미묘한 도전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호기심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저는 의미 있는 대의를 지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작업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회의는 서연이 비영리 단체의 사명과 기금을 확보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진행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제안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신적으로 계산하면서 관심을 가장하는 척하며 경청했다. 대화가 바뀌자 민주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어조는 조용하고 권위적이었다. 서연, 저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조직에 절실히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녀의 눈이 약간 가늘어졌고 그녀의 회의주의가 분명했다.
어떤 종류의 제안이에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다. 나와 결혼해. 방이 조용해졌다. 민준은 베팅의 진짜 본질을 생략한 채 신중하게 조건을 설명했다. 그는 결혼을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로 규정했다. 그녀는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자금과 가시성을 얻을 것이고, 글쎄요. 그것은 그의 대중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연은 듣는 동안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가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적이고 신중했다. 그는 그런 자질들이 짜증스럽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이미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위험이 높을 때 찾아왔다. 서연이 사무실을 나가자 민주는 만족감이 솟구쳤다. 조각들이 제자리에 떨어지고 있었고 곧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받아들인 도전이 그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신중하게 구축한 그의 세계를 풀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겸손한 사무실의 작은 나무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 예산서, 지역사회보조금 신청서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가 잠재적 기부자로부터 또 다른 거절 편지를 검토하는 동안 형광등이 그녀 위에서 깜빡였다. 좌절감이 그녀를 갉아먹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삼키게 두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서연은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그녀의 비영리 단체인 다누리 1577-5432에 쏟았는데 이 단체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주택, 교육 및 직업 기회를 제공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금이 부족했을 때조차도 자신의 일을 믿었다. 그녀의 전화가 울리며 그녀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메시지는 민준의 비서 지호에게서 온 것으로 후속 회의를 확정하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민준과의 첫 만남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억만장자들은 그녀와 같은 기초 단체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는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사실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에는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대담함과 호기심이 뒤섞인 것이었다. 다음 날 서연이 민준의 세련된 회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었다. 건물의 우뚝 솟은 유리벽과 차갑고 깨끗한 실내는 그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활기차지만 겸손한 커뮤니티 센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래도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들어갔고 주변 환경이 그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결심했다. 민주는 첫 만남 때 보여준 것과 같은 세련된 매력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그녀에게 책상 앞에 호화로운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서연 씨.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제안을 고려할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시선을 고정했다. 생각해 보았지만 당신 같은 남자가 왜 그렇게 색다른 것을 제안했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결혼 제안은 당신이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랐어요. 민주는 뒤로 기대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솔직히 말해서, 서연아. 나처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종종 조사를 받거든. 이런 파트너십은 양측 모두에게 이롭지? 넌 조직에 자금이 필요하고 나는 글쎄 중요한 대의에 헌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서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홍보 활동을 찾고 있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즐거움이 엿보였다. 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믿어. 이건 사업이야. 서연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사업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깊이 자리 잡았다. 서연에게 그녀의 일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녀의 정체성과 성장하면서 겪었던 투쟁과 관련이 있었다. 민준에게 모든 것이 거래적인 것처럼 보였다. 레버리지와 통제의 게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자원이 그녀의 비영리 단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가짜 결혼이라는 생각은 그녀의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다. 긴 침묵 후 그녀는 말했다. 내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 독립성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간섭 없이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센트는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됩니다. 민준의 미소가 커졌고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번쩍였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덧붙였다. 이런 합의가 내 가치를 훼손한다고 느낀다면 나는 물러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나를 여기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민준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은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그것을 단단히 흔들어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녀가 그의 사무실을 떠날 때 그녀 안에서 의심과 결의가 뒤섞였다. 그녀는 자신이 열심히 지원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결혼식은 최소한의 화려함으로 재빨리 준비되었다. 민준은 비록 작지만 예식이 우아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서연은 민준의 어시스턴트가 고집한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를 거부하고 단순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도착했다. 그녀는 민준의 세련된 지인들과 몇몇 멀리 떨어져 있는 그녀의 친구와 가족이 없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주례자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하자 서연은 민준의 표정을 포착했다. 그는 마치 수익성 있는 거래를 성사시킨 것처럼 기뻤다. 그녀의 속이 뒤집혔다. 리셉션도 마찬가지로 비인간적이었다. 민준은 손님들과 어울리며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었고 서연은 구석진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소품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정교한 체스 게임에서 한 조각처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이에 동의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단오리 1577-5432의 자금 지원.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다. 부부로서의 첫날 밤이 그들의 합의의 분위기를 정했다. 민준은 서연을 펜트하우스로 안내했다. 현대 미술, 반짝이는 표면, 종로구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내려오는 창문으로 가득 찬 넓은 공간이었다. 그녀가 집이라고 부르는 아늑한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민준이 격식을 차린 어조로 말했다. 편안하게 지내실 거라고 믿어요. 서연의 시선이 공간을 훑어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인상적인 애 음인준이 빙긋 웃었다.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서연은 어떤 것에도 익숙해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객실에 짐을 풀었고 민준에게 아내라는 직함 이상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의 역동성은 형성되었다. 민준은 약속대로 다누리 1577-5432에게 상당한 자금을 이체하여 서연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물질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주목의 중심이 되는데 익숙한 민준은 서연의 무관심이 당혹스럽고 화가 났다. 그녀는 사교계 행사에 참석하라는 그의 초대를 거부하고 대신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자신의 경계를 지켰다. 그녀는 호화로운 선물과 사치스러운 몸짓으로 그녀에게 인상을 심어주려는 민준의 시도를 간파했다. 그가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었을 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나는 그 돈을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데 쓰는 게 낫겠어 라고 말했다. 민준의 좌절은 커졌지만 그는 평소의 자신감으로 그것을 가렸다. 그는 그녀의 결의보다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 그녀가 그의 세상과 일치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서연이 그의 규칙에 따라 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힘,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자아감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이었다. 며칠이 몇 주가 되자 민준의 조심스럽게 만든 외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누군가와 마주했고 그것은 그를 흥미롭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게임으로 시작한 것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광택이 나는 검은색 차가 도시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동네의 중심부로 들어갔다. 민준은 뒷좌석에 앉아 새규리로 된 창문으로 무너져가는 건물, 벽돌벽에 휘갈겨 쓴 퇴색한 낙서, 아이들이 놀고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가끔씩 가로등에 기대어 선 움푹 들어간 눈의 남자로 가득 찬 고르지 않은 보도를 바라보았다. 그 장면들은 그에게 낯설었고 거의 초현실적이었으며 몇 분 후면 꺼버릴 다큐멘터리의 장면과 같았다. 서연은 민준을 초대했고 아니, 고집했다. 다누리 1577-5432의 지역 행사 중 하나에 그녀와 함께 가자고 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일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민준에게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들의 배치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또 다른 상자였습니다. 차는 개조된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건물은 이제 활기찬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되었고 밝은 벽화로 덮인 벽은 주변 동네의 회색 단조로움에 돋보입니다. 서연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청바지와 네이비 다누리 1577-5432 티셔츠를 입고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가족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을 위로하고 기부금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자석 같았고 민준은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민준은 자신이 얼마나 어울리지 못하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의 맞춤 정장과 이탈리아 가죽 구두는 마치 내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네온사인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고개를 돌렸다.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슴에 불안이 커졌지만
그는 어깨를 펴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그를 재빨리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와주셔서 기뻐요. 그녀는 전문적이면서도 거리를 둔 어조로 말했다. 식료품 저장고부터 시작하죠. 그녀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기부된 물품들이 쌓여있는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다. 통조림, 신선한 농산물, 쌀가마니가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많은 가족들에게 물품을 나눠주었고 많은 가족들은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감사해 보였다. 서연은 그들이 걸어가면서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사실적이었다. 이게 우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매주 200가구 이상의 식량을 제공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실업, 저임금, 의료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없었다면 그들 중 일부는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민주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매일 회사에 흘러드는 수백만 달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 200가구는 적은 숫자처럼 보였다. 그는 거의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이 맥락에서 얼마나 음치처럼 들릴지 깨닫고는 말을 멈추었다. 그들은 방과 후 과외 구역으로 이동했는데 아이들이 자원봉사 교사와 함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벽은 다채로운 포스터와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밖의 가혹한 현실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이었다. 서연은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고 수학 문제지를 풀기 위해 애쓰는 어린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침입자처럼 느꼈다. 왜 이러는 거야? 서연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물었다. 내 말은 넌 분명히 이 일에 내 인생을 쏟았잖아. 하지만 왜?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누군가는 그래야 하잖아. 그녀는 단순히 말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느낌, 몸부림치는 느낌, 그리고 누가 신경 써줄까 걱정하는. 걔 어떤지 알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으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가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평생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중하게 선별한 서클밖에 누구에게도 신경을 쓴 적이 없었다. 그의 세상은 이익 마진과 권력 싸움으로 이루어졌고 이타적인 일에 헌신한다는 생각은 이 동네만큼이나 그에게 생소했다. 서연이 민준을 센터의 구석구석으로 안내하며 하루가 계속되었다. 그는 삶을 재건하려는 싱글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10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감사하는 노인들을 만났다.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그의 자신감은 깎여나가고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데 익숙했다. 모두가 그에게 양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부와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차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서연은 그에게 생각을 묻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깊었다. 차가 떠나자 민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마음이 두근거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 대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그리고 상아탑 너머의 세상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주는 술잔을 따르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문 옆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보통은 그 광경이 그를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가득 채웠다. 오늘 밤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날 본 얼굴들이 그를 괴롭혔다. 허리에 아기를 업고 있는 지친 엄마, 음식 상자를 받을 때 손이 떨리는 노인, 자신이 되고 싶다고 말한 10대 소녀, 의사가 그의 머릿속에 남았다.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두 번째 생각 없이 무시했을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는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진짜 무언가를. 서연은 1시간 후 남은 기부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을 지나 주방으로 걸어가며 내용물을 카운터에 내리는 동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거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오늘은 달랐어. 서연은 그를 쳐다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불편하다는 표현인가요? 민준은 망설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날카로웠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평생을 거품 속에 쌓아 올렸어요. 민준. 집세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걱정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녀의 말이 아팠지만 민준은 그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성공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른 희생을 상기시키고 싶어서 논쟁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도 놀랐다. 맞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이해하고 싶어요.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아주 살짝 부드러워졌다. 알아보죠. 그녀가 말하며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섰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갖죠.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항상 이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떤 도전이든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이다. 하지만 이건 게임이 아니었고 처음으로 그는 이기는 것이 목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민준은 내기에 대한 생각은 줄이고 자신의 세상을 의도치 않게 뒤집어 놓은 여자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졌다. 서연은 그가 만난 사람 중 누구와도 달랐다. 강하고 굽히지 않으며 깊은 연민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에게 도전했다. 그리고 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도전에 맞서고 싶어졌다. 민준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그를 두렵게 했다. 민준은 항상 통제력이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었다.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 모든 결정은 자신의 삶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영향력에 면역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독립심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지역 센터에서 일어난 일로 그는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불편함을 되새기기보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항상 하던 대로 행동했다. 그는 통제력을 주장하려고 했다. 다누리 1577-5432를 방문한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을 입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자신감이 회복된 듯했다. 서연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왔을 때 고개를 들지 않았고 일에만 집중했다. 알다시피 민준이 말을 시작하며 커피 한 잔을 따랐다.
신문에 파묻혀 있는 시간을 줄이고 나와 함께 이벤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실제로 즐길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의 시선이 잠깐 위로 치켜올랐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즐기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의에 관심이 있다고 가장하는 사회 행사에서. 고맙지만 아냐.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그 갈라 행사는 수백만 달러를 모금합니다. 그 행사는 주최 측에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서연이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호사스러운 저녁 식사와 공허한 연설에서 진정한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신경을 건드렸다. 민주는 겉모습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매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전략을 바꾸었다. 오늘 밤 자선 행사가 있어요. 그는 어조를 가볍게 유지하며 말했다.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서연의 표정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큰 의미가 있다는 건 당신의 이미지에 좋을 거라는 뜻인가요? 민주는 빙긋 웃었지만 그 말은 씁쓸했다. 원하는 대로 부르든 상관없어. 그래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네트워크. 서연이 비웃었다.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하지만 제안해줘서 고맙구나. 그녀의 거절에 민주는 좌절에 끌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이 결국 그녀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갈라에 혼자 참석했다. 행사는 종로구의 엘리트들로 가득 찬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열렸고 모두 인상을 주기 위해 차려입었다. 대화는 투자 기회, 미술품 경매, 세금 공제를 겸한 자선 기부에 관한 것이었다. 민주는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며 방 안을 수월하게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서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투, 그녀의 조용한 힘,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무시했던 방식.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낯선 자기 의심의 아픔을 느꼈다. 그녀가 옳았을까? 그의 자선 활동은 그저 공연적인 몸짓에 불과했을까?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샴페인 한 잔에 담갔다. 다음 날, 민주는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그의 세계에 적응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강요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참석이 필요한 행사와 회의를 일정에 넣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다누리 1577 5432의 가시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서연은 마지못해 몇 번 참석했지만 금세 피상적인 것에 지쳤다. 그런 행사 중 하나에서 민준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주최한 오찬 서연은 의미 있는 대화보다는 가십에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이는 두 여자 사이에 앉게 되었다. 한 여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의 다이아몬드 귀걸이에 빛이 비쳤다. 그래서 서연아, 그녀는 시럽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랑 민준이는 어떻게 만났어? 정말 소용돌이 같은 로맨스였을 거야. 서연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공통의 인연으로 만났어. 아, 물론이지, 그 여자가.
대답하며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의 직업은 뭐야? 저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해요.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희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 여자의 미소가 흔들리고 그녀의 관심은 거의 즉시 사라졌다. 얼마나 고귀한지 그녀는 무시하듯 말하며 반대편에 있는 여자에게 주의를 돌렸다. 서연은 반박을 삼켰고 그녀의 좌절은 끓어올랐다. 그녀는 다른 손님과 깊이 대화하고 있는 민준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불편함을 모르는 듯했다. 나중에 그들이 침묵 속의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안 돼.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뭐가 안 돼? 이게 그녀가 두 사람 사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는 행사에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우리 둘 다 시간 낭비야.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 행사는 인맥을 쌓을 기회야. 카드를 제대로 썼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모르겠지? 나는 게임을 하거나 이미지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데 관심이 없어. 내 일은 진짜 사람, 진짜 문제에 관한 거야. 친구들에게 인상을 주는 게 아니야. 그녀의 말은 민준의 방어벽을 뚫었지만 그는 그녀의 요점을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강조했다. 서연아, 가끔은 타협해야 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거든. 너의 세상에서는 그럴지도 몰라. 그녀가 반박했다. 하지만 나는 너와 달라. 민준아. 나는 편의를 위해 내 가치를 타협하지 않아. 차가 다시 조용해졌고 그들 사이의 긴장은 두껍고 완강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민준은 서연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되었고 그녀의 저항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그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가 제공한 자금에 대한 대안적 용도를 제안함으로써 다누리 1577, 5432 에서 그녀의 권위를 미묘하게 약화시켰다. 서연은 그가 자신의 일을 지시하는 것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의 논쟁은 끓는 점에 도달했다.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니 민준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사실은 내 돈이 없다면 내 소중한 비영리 단체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다. 내 말이 맞아. 내 돈이 도움이 됐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나를 통제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통제할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내 도움 없이 이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었고 내가 있든 없든 계속 싸울 거야.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를 정복해야 할 도전자로 보지 않고 그가 겪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으로 보았다. 그 깨달음은 불편했고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그는 돌아서서 서재로 물러섰다. 그는 또 한 잔을 따르며 자신이 지고 있다는 잔잔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배팅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에서. 민준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싸움에 직면했다. 폭발적인 논쟁 이후 며칠은 긴장된 침묵으로 점철되었다. 서연은 다누리 1577 5432 에서 일에만 전념했고 가능한 한 민준을 피했다. 그녀는 지역 사회센터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좌절감을 쏟았다. 한편
민주는 그의 사무실로 물러나 사업거래와 재무보고서에 파묻혔다. 둘 다 그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다루기에는 너무 고집이 세웠지만 긴장은 분명했다. 민주는 머릿속에서 서연의 말을 반복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 이 조직을 처음부터 세웠고 당신이 있든 없든 계속 싸울 것이다. 그녀의 저항, 즉 그에게 겁먹지 않으려는 그녀의 거부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흔들었다. 수년 동안 그는 굽은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에 따라, 하지만 서연은 완강했고, 그래서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다누리 1577-5432의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그 조직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이제 호기심이 그를 더 많이 알아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행사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열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증언을 읽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은 싱글맘, 센터의 튜터링 프로그램 덕분에 장학금을 받은 청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는 노부인. 그 이야기들은 겸손했고, 민주는 그 이야기들이 그에게 일깨운 부족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업적의 가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십억 달러는 그에게 권력과 명예를 샀지만 그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서연이 저녁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녀의 터프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예고 없이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여 벗겨진 페인트와 어울리지 않는 가구가 있는 분주한 건물로 들어갔다. 자원봉사자들이 기부금을 분류하고 아이들이 구석에서 놀고 노인 그룹이 커뮤니티 정원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면서 공기는 활기로 가득 찼다. 민주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는 불편함을 떨쳐냈다. 그는 방 건너편에서 서연이 20살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는 잠자는 유아를 안고 있었고 서연이 그녀에게 브로셔와 기저귀 한 팩을 건네자 그녀의 얼굴은 지치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돌아서서 민준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어조는 날카로웠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팔짱을 끼고 물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간단히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리고 왜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뭔가를 증명하려고요. 민준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많은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배우러 왔어요. 그녀의 회의적인 태도가 분명했지만 그녀는 그를 단도직입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클립보드를 건넸다. 진지하다면 돕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 식료품 저장고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해. 민주는 항의 없이 클립보드를 받아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며 통조림 상자를 정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가방을 꾸렸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경청했다. 그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다누리 1577-5432의
프로그램의 수혜자였고 지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주위에 깊게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불평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했고 말하기보다 더 많이 경청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의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졌고 넥타이는 느슨해졌으며 완벽하게 세련된 태도는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그들이 센터를 닫을 때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브로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지쳐 있었지만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걸 보게 해주셔서요. 민준이 말했다. 이해할 기회를 주셔서요.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그녀는 경계를 완전히 늦추지는 않았다. 이해하는 건 한 가지지만 민준, 이건 한 번만 하는 일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일관성이 필요하고 공허한 몸짓은 필요 없어. 알아요. 그는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리고 저는 돕고 싶어요. 돈뿐만 아니라 제 시간, 제 인맥으로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연은 그를 주위에 깊게 살펴보며 진심이 아닌 것이 없는지 살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서 다른 것을, 진짜인 것을 보았다. 과거를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다. 알아보죠.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주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단우리 1577-5432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그는 회의에 참석하고 행사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민주는 천천히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의도에 대해 여전히 경계했다. 서연에게 민준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기쁘면서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며칠 후에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일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던 오만한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때 자신에게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식료품 저장고에서 나란히 일하고 있을 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다니며 제 인생을 보냈어요. 그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서연은 잠시 멈췄고 수프캔을 봉지에 넣으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바뀌었죠. 민준이 인정했다. 당신은 저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줬어요.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서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에 민준의 이런 면을 잠깐 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진짜인 듯했고 강요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을 하나로 모은 상황, 혹은 그가 아직 그녀에게 내기에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서 기쁘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신뢰는 더 오래 걸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처음으로 그는 빠른 승리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지 않았다. 그는 기다릴 의향이 있었다. 서연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식량 봉지를 다 꾸리자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흘렀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걸음 전진이었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이 다누리 1577-5432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몇 주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서연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피상적인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민준은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깊은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끌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검증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기업 제국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센터에서 매일 새로운 도전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민주는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싱글맘, 두 번째 기회를 간절히 찾는 10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생생하고 걸러지지 않았으며 피할 수 없이 인간적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민주는 자신의 특권의 무게와 자신을 중심으로 구축한 세상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센터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의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맞섰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그를 침입자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선단체에서 노는 억만장자였습니다. 민준이 완전히 반박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초기 참여는 그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게임에서 계산된 움직임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자원봉사 회의에서 민주는 센터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업 연결을 활용하여 더 많은 자금과 리소스를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고 그 무리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의 인맥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해야 해요. 이 일은 기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큰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녀의 말이 쑤셨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의 세상이 아니었고 그는 그것을 또 다른 사업처럼 취급할 수 없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끈기 있게 버텼다. 그는 센터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행사를 조직하는 것부터 바닥을 닦는 것까지 모든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조심하던 자원봉사자들은 그에게서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답을 알지 못할 때도 기꺼이 인정했다. 서연도 그 변화를 알아챘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가 의무감 때문에 결혼했던 오만하고 초연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말하기보다 경청했고 명령을 내리는 대신 질문을 했으며 진심으로 투자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하는 일은 중요했지만
서연은 그들 사이에 아직 무언가가 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센터에서 특히 긴 하루를 보낸 후, 민준과 서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건물은 에어컨의 웅웅거림을 제외하고는 조용했다. 민준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한 채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와 마주 앉아 기부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생각해봤어요. 민준이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 나타난 취약함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뭐예요?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다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인정했다. 돈, 권력, 지위. 그게 날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사실은 그렇지 않아.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에 민준의 이런 면을 잠깐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진솔했다. 지금은 뭘 원하니? 그녀가 물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자신도 놀랄 만큼 맑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며 진심이 아닌 것이 없는지 살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매일 출근하는 것부터 시작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야. 민준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센터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서연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자신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동시에 민준은 회사 생활에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준 기업의 관행, 특히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행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임금, 윤리적 조달, 지역 사회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이사회는 저항했지만 민준은 끈기 있게 버텼습니다. 민준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상류사회의 친구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내기를 제안했던 서준 휘트머는 민준을 점심에 초대해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인정해야겠어요. 서준이 고급 클럽의 개인 식당에 앉아 말했습니다. 놀랐어요. 이렇게 오래 버틸 줄은 생각 못했어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자선 행위, 서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한데, 그게 내가 아니야. 민준아, 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업가야.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서준아. 그럴 수도 있겠지. 서준이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왜 이걸 시작했는지 잊지 마. 결국 배팅은 배팅이니까. 그 상기는 민준의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강타했다. 그는 배팅을 거의 잊었다. 아니, 적어도 잊고 싶었다. 한때 게임이었던 서연과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속임수의 무게가 폭풍 후 구름처럼 그를 덮쳤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와서 민준은 거실에 혼자 앉아 스카치 한 잔을 비웠다. 그는 서연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힘, 그녀의 결의. 그녀가 그를 자신의 단점과 마주하도록 강요한 방식. 그는 그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정말로 바뀌고 싶다면
그는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서연은 하루 종일 지쳐있는 채로 들어왔다. 민준이 그녀를 맞으러 일어섰다. 서연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말할 게 있어.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인내심이 있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민준은 망설였다. 고백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취약성을 피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말해야 했다. 민준은 희미하게 밝혀진 거실에 서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그의 뒤에 거대한 창문으로 흘러들어왔다. 방 건너편에 서 있는 서연을 마주보며 손에 든 스카치잔이 살짝 떨렸다. 서연은 여전히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조심스러웠고 그의 명백한 불안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나는 너에게 정직하지 않았어. 민준이 낮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왜 너에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결혼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서연은 가방을 카운터에 놓고 팔짱을 끼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민준은 방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계속해. 그녀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처음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당신의 일을 신경 써서가 아니었고 당신의 일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기의 일부였어. 그 말은 단두대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서연의 자세가 굳어졌고 그녀의 팔은 옆으로 떨어지고 그녀의 시선은 그를 응시했다. 내기. 그녀가 되뇌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기 때문에 나랑 결혼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 도전으로 시작했어. 사실 게임이었지. 서준이 내 세계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도전했어. 내가 무엇이든 적응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어. 승리라는 단어는 이제 씁쓸했고 그 공허함은 그가 느낀 바에 비추어 볼 때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나는 그저 게임의 일부였을 뿐이었지.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당신의 체스판 위의 말. 아니요. 민준이 재빨리 말하며 다가갔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정말 틀렸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죠. 당신이 저를 바꾸었어요. 이건 내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저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서연. 당신이 만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싸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서연이 손을 들어 그를 침묵시켰다. 그럼 정확히 언제 당신에게 게임이 아니게 된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결혼식 후에요. 당신이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요. 아니면 당신의 돈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요. 민준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변명처럼 들리지 않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한 일을 알아? 그냥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한 거야. 결혼 같은 개인적인 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동의한 일을 그리고 그걸 속임수로 바꿔버렸어. 알아,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널 용서할 자격이 없어.
하지만 말해야만 했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 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응시하며 입을 꽉 다물었다. 지금 진실을 말해도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그녀가 물었다. 네가 내 인생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아. 내가 내게 준 신뢰를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말은 마치 칼날 같았고 하나하나가 마지막보다 더 깊이 베어냈다. 민주는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의 행동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부와 권력 뒤에 숨으며 평생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할 곳이 없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 그는 마침내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를 바랐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서연은 크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진실. 그녀가 말했다. 진실은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당신 때문이었어. 당신의 자존심. 자신이나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당신의 욕구,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신뢰를 파괴한 지금, 사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다른 대답을 바랐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연, 제발 가니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준. 그리고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방을 움켜쥐었다. 민준은 그녀를 따라갔고 가슴은 절박하게 꽉 조여 있었다. 서연아, 잠깐만. 그는 그녀를 따라 불렀다. 제발, 내가 변했다는 걸 증명하게 내버려둬.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를 마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민준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희생해서라도 문이 조용히 딸깍거리며 그녀 뒤에서 닫혔고 민준은 펜트하우스의 침묵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얼어붙은 채로 서서 마치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듯 문을 응시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뒤의 나날들은 민준이 경험한 것 중 가장 외로운 날들이었다. 서연이 없는 펜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고 공허했고 그 사치는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일에 몰두했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다. 한때 그의 야망을 북돋아 주었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얄밉고 하찮게 느껴졌다. 다누리 1577 5432 에서 서연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민준의 배신이 그녀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녀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동안에도 그의 고백의 무게는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행동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의 기초는 거짓말 위에 세워졌고 그것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다. 한편 민준은 자신의 행동을 속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누리 1577 5432 에게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서연의 호의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녀가 하는 일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사업 관행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여 이익보다 윤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는 동료들로부터 칭찬과 비난을 모두 받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들의 승인을 위해 살지 않았다.
그래도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이 문을 나설 때의 얼굴, 자신의 배신의 깊이를 깨달은 그녀의 눈에 비친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알림으로 울렸다. 다누리 1577-5432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보낸 이메일로 최근 기부에 감사를 표하고 그의 기금으로 열 수 있었던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사진을 공유했다. 그 사진에는 서연이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로 둘러싸인 채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빛났고 미소는 넓고 진솔했다. 민주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응시했고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겼다. 그때 그는 자신의 여정이 서연의 용서를 얻거나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을 보고 자신이 본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잃은 것을 재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부나 인맥이 아니라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는 구원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길입니다. 마침내 걸을 준비가 된 길입니다. 몇 달이 지났고 내일은 양쪽 모두의 조용한 결의로 표시되었습니다. 민준에게 삶은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나 사회적 관계에서 확인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서 확인을 구했습니다. 한때 완벽했던 권력과 명예의 세계는 이제 공허하게 느껴졌고 다누리 1577-5432와 함께 한 일이 그의 다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다누리 1577-5432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열고 직업훈련과 저렴한 주택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상당한 기부가 도움이 되었지만 그녀는 팀원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결코 한 사람의 돈에 묵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도시가 고요해지고 하루의 무게가 가라앉았을 때 그녀는 민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내기에 이용한 남자가 아니라 그가 되어가는 남자였습니다. 겸손, 공감, 심지어 사랑의 일면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 저녁, 서연은 다누리 1577-5432의 최신 센터 계단에 서서 가족들이 웅장한 개관 축하 행사에 몰려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건물은 수년간의 노고의 증거였으며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동네에서 밝은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와 손님을 맞이했고 그녀의 미소는 진솔했지만 민주는 입구 근처에 서서 청바지와 스웨터를 간단히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갑옷처럼 입었던 세련된 정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방을 훑어보며 작은 봉투를 손에 든 채 긴장한 듯 보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군중의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의 심장은 자신에도 불구하고 쿵쾅거렸다. 민준아,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주저하며 미소를 지었다. 개장 소식을 들었어.
직접 보고 싶었어. 그녀는 잠시 그를 살펴보며 그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더 조용하고 더 현실적이었고 마치 몇 달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한때 그를 정의했던 오만함이 벗겨진 듯했다. 큰 밤이야. 그녀가 말하며 북적거리는 중심가를 가리켰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이루었어. 자랑스러워해야지.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건 대단해. 서연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녀는 경계심을 유지했다. 고맙구나. 하지만 이건 나에 대한 게 아니야. 그들에 대한 거야. 지역 사회에 대한 거야. 알아, 민준이 말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주고 싶었어. 이건 개인적인 기부야. 회사에서 한 일과는 별개야. 조건은 없어. 서연은 봉투를 받았지만 열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위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어. 그냥 그러려고 온 건 아니야. 민준이 인정했다. 널 보고 싶어서 왔어.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왜? 민준이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드물게도 취약한 순간이 터져 나왔다. 미안하다는 걸 말해야 했기 때문이야. 또다시. 내기 때문만은 아니야. 모든 것 때문이야. 널 무시한 방식 때문이야.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한 방식 때문이야. 처음부터 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것 때문이야. 서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보며 가식의 흔적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그의 말이 방심한 듯 느껴졌고 한때 의지했던